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네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네 번째 사건은 환자의 명치 부위 통증을 위장장애로 오진하여 위진경제 등을 처방, 투약하다가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43세 남자였으며 피고는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2006년 1월 20일 새벽 4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한 다음 환자는 명치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09시 30분경 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10시 40분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새벽에 일을 끝내고 해장국을 먹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명치 끝에 통증을 느꼈다. 일주일 전에도 통증이 있었으나 약국에서 복통약을 먹고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며 의사는 외래 기록지에 상복부 통증 7일 전 명치 끝에 압통이 있음을 기재하였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위장장애로 판단, 당일 오후에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통증 완화 목적으로 수액 처치 및 핫팩을 배에 대어준 뒤 위진경제인 알기론 1앰플 및 프로파주 1앰플을 주사하였으며 환자는 통증이 호전됨을 표현하였습니다. 12시경 환자가 다시 심한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간호사가 피고에게 이를 알려 프로파주 1앰플을 주사하였습니다. 12시 20분경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 간호사가 피고에게 알려 알기론 1앰플을 추가로 투여하였습니다. 12시 23분경 환자는 누운 상태로 구토, 경련 등 증상을 보였으며 담당 간호사가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가 환자를 관찰한 결과 전신 경련과 무호흡증이 관찰되었습니다. 피고는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항경련제, 산소 투여, 기관 삽관,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호흡이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없어지면서 혈압도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12시 50분경 환자의 처가 도착하자 피고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13시 5분경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13시 9분경 환자가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환자는 심장의 좌우 관상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진행되어 있었으며 그 내강이 거의 폐쇄된 상태로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1심에서 불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알기론 투여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 관찰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전원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단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환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법원은 당시 피고와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어 물적, 인적 시설이 부족하였고 심장질환과 연관된 과거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치 부위의 통증만 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근거로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질환임에도 감별진단을 위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환자와 같이 일주일 전부터 상복부 동통이 시작된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심근경색 진단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알기론 투여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환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신중히 투여되어야 하며 고용량 사용 시 빈맥을 동반한 심기항진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진경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심기항진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알기론에 투여된 양은 고용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피고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환자 관찰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환자의 사인은 구토로 인한 지식사라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구토를 시작한 지 2, 3분 후에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전원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환자의 발작 이후 피고의 응급처치와 3급 병원으로의 전원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자는 택시 운전사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생활 패턴이 균형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의료진은 진단 시 고위험 요소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복부 통증과 같이 심근경색이나 급성 위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상 변화를 잘 관찰하여 추가 검사 실시 여부를 주의 깊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위험 환자라 하더라도 대증요법을 실시하면서 증상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진료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위험 요소별 건강관리 지원 미흡과 관련하여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약물을 투여받았고 법원이 과실을 인정을 하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관상동맥 질환 환자한테 이 알기론이라는 약이 위험한 약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꼭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약제는 아니고요. 알기로는 진경제입니다. 배가 아프면 이제 장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 통증이 오는 거라서 급성 위경련에 해당하는 증상이거든요. 이 환자는 당연히 알기론 줄 것 같고요. 저 같아도 알기론 줬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기론 주는 거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법원의 판단도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재발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케이스인데요. 이 아주 전형적인 43세 남자 환자면 남자면 43세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그 다음에 통증 위치가 가슴이 아니라 명치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나 십이지장 궤양 등등의 소화기 질환이 명치 부위 통증이 오고요. 심장 질환은 그보다 위쪽에 이제 가슴 부위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전혀 위치가 맞지가 않았고 환자의 기록에서 보다시피 일주일 전에 위장약 먹고 호전이 되었다. 이런 것도 다 위장장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텐더 포지티브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눌렀는데 통증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심장 질환은 절대로 눌렀는데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눌렀는데 통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위장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위장 질환하고 심근경색이 같이 왔겠죠. 물론 굉장히 위장 질환이 기본적으로 있던 사람이 심장 질환이 와가지고 이게 더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위장 장애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알기론이라는 약을 이제 줘서 통증이 호전을 받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약을 줬는데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두 차례 주고 세 번째까지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까지는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이 어레스트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내과 의사 하는 프로세스에서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판단이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2심의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전에 복통이 왔는데 그거를 심근경색증 의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복통이 온 거지 심장은 이제 가슴 통증이 온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 양상을 가진 심근경색증을 제가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특히 그쪽 환자들만 주로 보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은 느낌이나 이게 느낌이 싸한데 뭐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전도를 꼭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특히 내시경 하기 전에 심전도를 체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그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에서 판단해서 이게 과실로 주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분이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확실히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에 대한 룰아웃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원 판결도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환자에 대한 감별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교적 가능성이 적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에 해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여기 보면은 명치 부위의 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그 추적 관찰 또 응급처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환자는 아파서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우선 감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화기 질환하고 심장 질환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는 경증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는 중증이기 때문에 중증 우선 배제 진단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 알기론이라는 약이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진정제 오남용 한 경우에 책임을 물린 사건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이 알기론을 취약을 해서 급성심근경색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악화됐다는 거는 조금 그 주장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알기론을 투약하면서 그 있었던 그 질환들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 그러니까 그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펜타닐 투약을 한 사건에 있어서 통증을 억제하는 경우 다른 병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판결들이 있고요. 또 원인 치료 없이 진통제를 투약하면은 원인 질환 진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 감정 결과는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알기로는 진통제 아니고요. 진경제라 그래서 소화기에만 작용하는 약, 소화기 이제 장이 뭉치는 경우에 풀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감춰질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펜타닐 같은 경우는 진정제입니다. 진정제는 이제 재우는 약이거든요. 통증이 이제 싹 사라지겠죠. 막 졸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온 거를 나 편하네 해가지고 이제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도 아니고 진정제도 아니고 진경제이기 때문에 그 뭐 알기론하고는 관련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 두 가지 약제는 정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심근경색 진단하는 타이밍을 놓칠 만한 그런 약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 상복부 통증은 훨씬 흔하고요. 심근경색증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면 200대 1쯤 되지 않을까요? 200대 1인데 그 환자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심전도를 찍어야 되냐? 그거 참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 소화기내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정말로 심전도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지금 이제 무조건 에피가스트릭 페인에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는 어려운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운전사고 약간 이제 개인 히스토리 부분에서 약간 이런 걸 좀 더 의심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뒤에 비슷한 또 케이스들이 좀 나오는데 히스토리를 묻지 않았던.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시 기사님들이 앉아있는 자세로 일을 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운전기사,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기사님들이 확실히 이제 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일반화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리스크 팩터로 운전기사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직업적인 게 P-밸류가 나올 정도로 위험인자라고 하기는 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또 운전기사분들이 소화기 장애도 사실 많죠. 사실 그 식사 시간이 또 네, 불규칙하기도 하고. 소화기내과 질환 증상이랑 심장내과 증상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콘센서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센터, 이렇게 목부터 시작해서 에피가스까지 요 부위에 증상이 있으면 심전도는 찍는 걸 권장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래쪽이다, 배 아래쪽이나 배꼽 주위다 그러면 그거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없거든요. 뒤에 케이스도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주덕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감별 진단이라는 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요. 혹시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